소화에 많은 혈류량을 요구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소화 잘 안 되는 음식들. 하지만 입에서는 되게 맛있는 음식들. 소화라는 게 뭐냐면은 위벽이 움직여야 돼요. 연동 운동을 해야지 소화가 됩니다. 그러면 연동 운동을 할 때 엄청난 혈류량을 필요로 해요. 산소를 공급받아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 혈류량이 어디서 오는 것이냐? 가장 위치 에너지가 높은 장기에서 뺏어옵니다. 가장 뺏기 쉬우니까. 어디예요? 뇌죠. 가장 높이 있죠? 또는 지금 해줄 수 있는 게 좋아요. 그 전에 학습 장소는 항상 같은 곳이어야 된다. 그 독서실이면 독서실, 학교 뭐 자습 교실이면 자습 교실, 아니면 자기 방이면 자기 방, 같은 장소에서 공부를 해야 그 장소에 들어갔을 때 바로 뇌가 학습 모드로 전환을 준비하기 때문에 자꾸 공부한 장소를 바꾸면 안 돼. 내가 방에서 공부하다 공부 안 돼서 도서관 가서 도서관 가서 공부 안 돼서 독서실 갔다가 거기도 공부 안 돼서 학원 가서 빈 강의실에서 공부하고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되는 짓입니다. 그건 그냥 공부가 안 되는 거야. 그걸 왜 장소 탓을 하나? 뭐 이 사람 무슨 밥 먹는 것까지 얘기하냐. 사실 이건 엄빠들이 잘 해줄 텐데 왜 얘기하냐. 전 지금 건강하라고 섭식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건강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공부에 관련된 얘기를 할 겁니다. 일단 요즘 애들은 커피나 에너지 드링크를 들고 다닙니다. 근데 카페인은 분명히 각성작용을 해요. 뇌를 깨우죠. 하지만 카페인은 심박수를 올려요. 심박수를 올려서 생긴 각성은 원시 시대 때 검치 호랑이가 쫓아오거나 맘모스가 나를 밟으려고 하거나 그럴 때나 생존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심박수가 올라가면 뇌의 지적 활동은 저하됩니다. 생존의 활동이 극대화되기 때문이죠. 잠을 깬다는 얘기일 뿐이지 공부에 적합한 상태를 유지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죠. 카페인을 먹고 깨 있을 필요가 없어요. 차라리 집에 가서 자. 그게 나. 이거는 공부랑 상관이 전혀 없는 각성 상태예요. 게다가 카페인은 그날 밤에 숙면을 방해해. 근데 위에 설명했죠? 수면이 얼마나 공부에 중요한지. 그러니까 공부에는 100해 무익한 거죠. 각성 상태는 내가 지금 공부를 하고 싶어. 공부를 할 거야. 공부할 마음이 있고 나한테는 공부가 필요해. 근데 졸려. 이럴 때 있을 수 있습니다. 완전히 수면 패턴이 만들어지지 않았거나 만들었었는데 죄송합니다. 만들었었는데 자고 뭐 또는 뭐 수행표가 밀려오고 중간에서 기말고사하고 해서 깨진 상태야. 그럼 일시적으로 각성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스트레칭을 하거나 양치질 진짜 효과 좋아요. 양치하고 잠 안 깨는 놈 못 봤어. 그래서 보면은 칫솔을 재수종합반 같은 데 보면 저는 이제 대성학원에 있을 때 서울대 특별반 전담 강사였어요. 서울대 특별반은 그때 정시에서 논술이 있었기 때문에 서울대가 그때 수시 논술은 없었지만 정시에서 수능 통과하면 논술도 봤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서울대 특별반 애들이 서울대를 안 가거나 서울대를 가거나 떨어지면 연고대를 가기 때문에 걔들은 전담 강사 따로 있었고 과목별로 저는 이제 논술 파트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학종의 면접 파트도 같이 제가 담당하고 있었죠. 그러면은 거기서 지켜보면 걔들은 이제 습관이 잘 만들어져 있어. 어떤 애들이냐면은 양치질을 치아 건강 때문에 하는 게 아니야. 텁텁하면 집중에 방해되는 것도 있지만 양치하고 나면 잠이 깬다는 거를 도대체 누구한테 배웠는 건지 알고 있더라고요. 걔들은. 또 지들끼리 또 얘기하면서 또 퍼뜨리니까 또 공유하는 거지, 지식을. 근데 학교 특강을 가게 되면 특히 이제 고2 때 논술을 시작하는 클래스에 가게 되면 고2 애들은 아직 잘 몰라. 당해보질 않은 거지. 양치질을 해. 밥 먹고 나서 급식하고 나서 양치질을 해. 그건 안 한다는 뜻이 아니라 졸릴 때 안 한다는 뜻이에요. 이것도 효과가 있고 이것도 효과가 있지만 이거는 너무 뻔하다고 애들이 실천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시키면 좀 실천을 하더라고요. 해보시면 잠 깨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식사는 2끼에서 5끼 뭐 알아서 3끼 먹어야 된다는 의식을 버려. 여기는 당연히 간식도 포함되는 거죠. 체질에 따라서 마음대로 되지만 아침을 반드시 먹어야 된다는 점. 아침을 먹어야 머리를 쓰지, 아침을 먹어야 힘을 쓰지, 이런 말은 저 말고도 부모님들한테 많이 들었죠. 근데 이걸 좀 더 과학적으로 볼 수도 있어요. 우리 뇌는 다른 장기와 달리 오로지 설탕, 당만을 에너지를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저 탄산음료 이런 거 좋아하는데 그거 먹으면 안 돼요? 거기에 들어있는 정제당이에요. 순식간에 혈당을 올리고 순식간에 떨어지죠. 근데 우리는 순식간에 공부하고 공부를 금방 그만두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장기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탄수화물이 들어가게 되면 이게 서서히 몸 안에서 분해되면서 지속적으로 당을 공급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여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트 해가지고 요즘 애들이 탄수화물을 끊는 애들이 있어요. 대학 가서 끊어요. 어차피 몸매가 필요한 건 대학 가서니까. 그럼 남자애들도 다이어트까지는 아닌데 아니 지금 공부하는 애가 왜 아이돌들 보고 복근을 만든다고 그렇게 윗몸 일으키를 200번씩 하고 다음날 피곤하다 그러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 많이 먹으면 복근 없어진다고 그런 애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살이 찌더라도 배가 나오더라도 뇌가 필요할 때 혈중 당 농도가 떨어져서 충분히 활동하지 못하는 걸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탄수화물을 섭취를 해라. 살 쪄도 선생님 나이 정도 되면 살찌면 당뇨가 오죠. 솔직히 말해서 당뇨가 왔고. 근데 젊을 때는 탄수화물이 넘친다고 병들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딱 3년만 막 탄수화물을 살이 100kg씩 될 때까지 먹으라는 뜻이 아니라 탄수화물에 대한 거부감을 버려라.
그거 꼭 말씀드리고 싶고, 이게 바로 뇌가 쓰는 에너지다. 그다음 소화에 많은 혈류량을 요구하는 거 있어요. 뭐 치킨 튀긴 거, 그죠? 뭐라고 말 안 하겠는데, 이거는 좀 엄마 아빠랑 상의를 해봐요. 제가 뭐 특정 메뉴로 말하기 좀 그러니까. 소화에 많은 혈류량을 요구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소화 잘 안 되는 음식들. 하지만 입에서는 되게 맛있는 음식들. 그러면은 소화라는 게 뭐냐면은 위벽이 움직여야 돼요. 연동 운동을 해야지 소화가 됩니다. 그러면 연동 운동을 할 때 엄청난 혈류량을 필요로 해요. 산소를 공급받아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 혈류량이 어디서 오는 것이냐? 가장 위치 에너지가 높은 장기에서 뺏어옵니다. 그 가장 뺏기 쉬우니까. 어디예요? 뇌죠. 가장 높이 있죠? 소화에 많은 혈류량을 요구하는 식사를 한다는 건 먹고 졸리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면 2시간 이상 이전일 때는 괜찮아요. 왜냐면 2시간 정도 지나면 이미 위에 연동 운동은 끝내고, 늦어도 소자, 빠르면 대자까지 이미 내려가 있는 상태야. 그럴 때는 괜찮아. 그럴 때는. 그런데 내가 지금 가족들이랑 모처럼 나와서 놀고 있어. 그럴 때는 얼마든지 괜찮아. 하지만 내가 지금 급식을 먹고 있는데 급식 먹기 싫어서 그냥 대충 반납하고 밖에 나가서 모둠 튀김을 먹기로 했어. 근데 나는 40분 후에 자율학습 시작해야 돼. 그러면 안 돼. 먹으면 안 돼. 이거 꼭 명심해 주시고, 간식 아주 좋죠. 탄수화물 공급해야 되니까 간식은 좋은데 매일 같은 시간에 해주셔야 된다. 왜냐면 안 먹던 때 먹으면 뇌가 갑자기 혈류량을 뺏겨 위로. 그러면서 공부 페이스가 떨어진다. 그다음에 메뉴는 보통 식사는 같은 원칙대로. 그다음에 이거는 뭐 굳이 나가 말 안 해도 누구나 알죠. 의사들도 강조하는 것이고, 하루에 보통 3리터라고 말을 하는데, 내가 지적이든 육체적이든 감정적이든 내가 많이 떨어져 있을 때, 컨디션이 이때 3리터 이상 먹으라고 하거든요. 하루에. 그걸 한꺼번에 3리터 먹으라는 게 아니라 조금씩 먹는 거죠. 근데 아직은 몸이 수분을 담고 있는 능력도 뛰어날 뿐더러 보통 28세까지 키가 큰다고 하니까 아직은 충분히 성장하지 않은 고1 학생들은 2.5리터면 된다고 보고, 수분을 섭취를 해야 당이 뇌에 잘 공급됩니다. 그 다음에 몸에서 하루 종일 앉아있으면 통증이 오거든요. 여러 종류의 통증이. 그거를 컨트롤을 잘 해줘요, 얘들이. 그래서 물을 먹어야 공부를 잘할 수 있고, 아예 재종반에서는 요즘에는 텀블러 많이 갖고 다니죠, 수험생들도. 근데 재종반에서는 아예 모든 교실 앞에 정수기가 있어요, 먹으라고. 이거는 상식입니다. 이걸 실천 안 하면 안 돼요. 꼭 하고, 그 다음에 나는 물은 못 먹겠다 이런 애도 있더라고요. 물이 무슨 비리 돼요. 뭐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러면은 다른 음료 먹어도 되는데, 예를 들면 녹차, 이거 몸에 좋다고 생각하지만 거기도 엄청나게 많은 카페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수분 섭취 목적으로 먹어야 되는데 카페인은 안 된대. 엄마하고 엄마는 아빠한테 물어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자기가 입에 맞는 음료가 있다면 수분 목적으로 물 대신 다른 거 먹어도 되지만 각성 성분 있는 건 빼야 된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환경을 만들어야겠죠. 이거는 지금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입학하기 전에. 학습 장소는 항상 같은 곳이어야 된다. 그 독서실이면 독서실, 학교 뭐 자습 교실이면 자습 교실, 아니면 자기 방이면 자기 방. 같은 장소에서 공부를 해야 그 장소에 들어갔을 때 바로 뇌가 학습 모드로 전환할 준비를 하기 때문에 자꾸 공부한 장소를 바꾸면 안 돼. 예를 들어서 내가 방에서 공부하다 공부 안 돼서 도서관 가서 도서관 갔는데 공부 안 돼서 독서실 갔다가 거기도 공부 안 돼서 학원 가서 빈 강의실에서 공부하고,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되는 짓입니다. 그거는 그냥 공부가 안 되는 거야. 그걸 왜 장소 탓을 하나? 같은 장소에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은 질리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항상 같은 장소에 공부하다 보면 한 3개월, 4개월 정도면, 정상적인 상태에서도 3개월, 4개월 정도 되면 질릴 수 있어요. 그럼 장소를 변경하는 것이 산만한 게 아니라 오히려 분위기 전환이 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바꿔주는 게 좋은데, 바꾸고 나면 다시 항상 그곳에서 공부를 해야 되고, 바꾸는 주기가 2달보다 짧으면 안 돼요. 요거 꼭 실천하시면 생각보다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학습 자세는 반드시 착상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하죠. 눕거나 엎드린 상태에서 공부하는 거는, 너는 야 공부한 자세가 안 돼 있어,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어른들한테. 우리 때는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거는 그냥 맞는 말인데 마치 근거 없이 하는 말처럼 들려서, 나도 젊을 때는 안 들었고 난 주로 누워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이게 지금은 후회되죠. 일단 누우면 많은 피부 면적이 앞각이나 통각에 노출이 돼요. 감각에 노출이 돼. 그럼 뇌는 그 자극을 계속 해석해야 돼. 예를 들면 내 책상에서 공부하다가 나 허리가 너무 아픈데 책상에 누우면 침대에 누우면 좀 허리가 안 아프니까 집중이 잘 되지 않을까 하고 누울 때 있어요. 더 집중이 안 되죠. 그죠? 항상 체면적이 가장 적은 자극을 받는 그런 자세로 공부를 해야 돼서 책상에서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서서 공부하는 게 제일 좋지 않아요?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서서 공부하는 거는 길어야 2, 30분이야. 그거보다 길어지면 우리가 그게 건강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피가 하체로 몰려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이제 IT 기업들은, 미국 IT 기업들은 서서 업무하는 책상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책상 밑에 뭐가 걸려있죠? 러닝머신이 깔려있죠.
그래서 이제 걸을 때는 괜찮아. 하지만 교실에서 졸리다는 이유로 뒤에서 서서 듣는 책상 있잖아요. 거기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가만히 다리를 고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피가 아래로 몰려. 다시 다리를 움직여야 다시 펌프질해서 뇌를 올리는데 그걸 못하는 거지. 그래서 집중력이 더 떨어집니다. 가장 좋은 거는 이게 차선으로 제일 좋다. 그다음에 졸음을 쫓기 위해 서서 공부하는 건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다음에 독서대, 스탠드 너무 과한 것 같지만 너무 중요한 거기도 하죠. 왜냐면 자기가 중학교 때 공부를 해봤는데 또는 안 했지만 고등학교 들어서 공부를 하면 공부량이 많아지니까 목이나 허리가 아플 수 있어요. 생각보다 독서대 쓰면은 덜 아픕니다. 완벽하게 덜 아파요. 그리고 쓰는 형이나 언니들 많아요. 고3 애들 중에서는. 재수 종합반에는 전부 다 있고. 그다음에 스탠드. 책상에 반드시 스탠드가 있어야 됩니다. 더 얘기 안 할게요. 그다음에 의자도 너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쿠션 들어간 의자 안 되지만 너무 딱딱한 의자도 별로야. 그래서 적절한 의자 엄마랑 잘 택하고 그다음 의자랑 책상 높이가 맞아야 돼요. 책상이 너무 높거나 책상이 너무 낮으면 반드시 허리가 아픕니다. 통증을 느끼는 건 눕거나 엎드린 상태랑 비슷해요. 통증을 느끼는 건 통증에 대해서 해석을 뇌가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학습에 필요한 버퍼를 일부 빼가지고 통증에다 할당을 해야 돼. 왜냐면 통증이 정말 죽을 통증인지 아닌 통증인지 뇌는 계속 계산을 해서 경고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 죽을 통증이 아니라 하더라도 통증이 나타났다 하면 뇌는 집중력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이 높이를 맞춰서 허리나 어깨나 목에 통증이 없어야 하루에 8시간씩 이상씩 공부할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옷차림. 겉은 고2 말만 돼도 솔직히 학교 규정상 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항상 교복을 착용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교복 입는 애들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이제 활동복이나 생활복, 운동복 뭐 이렇게 이름으로 있죠 학교마다. 그 다음에 자기가 고3 정도 된다. 그러면 아예 사복을 입어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사들이 그 터치 많이 안 합니다. 왜냐면 교복을 입고 공부를 하면 효율이 떨어집니다. 어쩔 수 없죠. 교복은 정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체의 혈액순환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그다음에 너무 하체를 조이지 않는 그런 옷을 입고 공부하는 거 되게 중요하는데 학교 갈 땐 괜찮아. 근데 이제 고등학교 가가지고 도서관을 간다거나 학원 갈 때 되게 꾸미고 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꼭 이성적인 관심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좀 그 나이 때 한참 그럴 때잖아. 근데 그건 공부하러 가는 게 아니야. 공부하러 갈 때는 무조건 하체 혈액순환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하체 체온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옷을 입어야 돼요. 안 그러면 그 학원을 가지 마. 그냥 학원을 가는 것 때문에 그 시간 날리는 것밖에 안 되는 거니까 생각보다 중요하다는 점. 그 다음에 이때 집중력이나 통증 저감 이 두 가지를 그냥 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보통 집중력을 유지한다는 건 누구나 생각하지만 나이가 어리고 젊다 보니까 본인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흔히 이거를 보통 신경을 안 써요. 근데 애들이 젊고 어려도 건강해도 한 자세로 계속 앉아서 공부해야 돼요. 고등학교 가면 중학교 때랑 달라. 그 상태에서 통증이 안 오면 사람이 아니야. 근데 이거를 저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을 생각해내야 돼요. 이거 공부에 생각보다 방해가 됩니다. 어차피 고등학생이고 어차피 대학 가고 싶으니까 참고 공부하겠죠. 근데 참고 공부하는 건 차선 3선이에요. 처음부터 안 아파야 돼. 참고 공부하는 건 참고 책상에 앉아 있는 거지 뇌의 집중력이 유지되는 건 절대 아니거든. 그래서 이 두 단어를 꼭 같이 동등하게 구별해 주셨으면 좋겠다. 자, 이렇게 해서 내가 고등학교에 어떻게 준비를 해서 들어갈 거고 들어가면 내가 뭘 주의해서 좋은 학습 습관을 만들 것인가. 그러면 그 토대로 열심히 했을 때 실력이 쌓이는 거고 실력이 쌓였을 때 성적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오늘 영상에 다룬 내용이 기반이 안 되면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계속 새가 어디로 가고 시험대로 점수가 안 나오는 거야. 그죠? 근데 문제는 들어가자마자 엄청난 학습량이 기다리고 있는데 고등학교 때 이거를 고등학교 들어가서 하겠다면 늦는 거죠. 지금 해놔야 돼요. 만들 수 있는 것들은. 지금 오늘 영상 내용에서는 지금 해놓을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들어가자마자 초기에 습관을 만들어야 된다라고는 취지로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 그냥 다 지금 준비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들어가서는 공부만 한다. 이 기반 위에 싹 했다. 이런 마인드로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영상부터는 본격적으로 고등학교 때 학습과 성적과 관리에 관한 내용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